안녕하세요. 의자맨TV의 한의학 박사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난독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품행장애다. 이제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2년 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때 왔습니다. 4학년 때 왔는데, 어떤 상태로 왔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당연히 이제 엄마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잘 모르거든요. 글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춤법은 뭐 거의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로봇 읽기라 그러죠. 그죠? 이제 글자를 겨우겨우 읽는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부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애가 이제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이제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제 이런 친구가 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2년 전에 와서 1년 정도를 치료를 받고 쉬다가 요 근래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2년 전에부터 해서 1년 정도 치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셨는데, 이제 집에 무슨 사정 때문에 좀 쉬다가, 쉬어보니까는, 예전보다 또 좋아지는 속도가 더디다. 훈련을 할 때가, 치료를 할 때가 좀 더 속도가 좋아지는 것 같다. 좋아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 해서,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난독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차분히 있지 못하고 약간 좀 폭력적이고,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욱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품행장애고 ADHD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난독증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설명을 듣는데, 제가 이해가 잘 되면은 재미가 있어서 더 듣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저는 집중력이 있는 아이가 되고 차분한 아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 설명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업 시간에 앉아있고 공부를 할 때 재미가 없고 지루하니까 자꾸 옆에 친구도 집적거리고, 그죠? 그리고 자꾸 이제 엄마나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하기 싫다 그러고 자꾸 딴짓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품행장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ADHD나 품행장애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난독증이 생긴 게 아니고요. 난독증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ADHD가 생기고 품행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후 관계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치료를 해서 이제 책 읽기도 잘 되는 편이고, 글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난독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말도 알고 글도 아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거나 기억을 잘 못하고, 책을 읽으면 이해를 잘 못하거나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난독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마티스 청지각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약을 써서 치료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책 읽기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또 책 읽기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책을 잘 읽는다, 못 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니, 글자를 읽고 있잖아. 뭐 잘 읽든 못 읽든 읽고 있으면 이해가 된 거지. 뭐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책을 읽고 글자를 읽을 때는 두 가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문자의 해독,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의 이해, 이 두 가지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의 해독만 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자를 해독하는 단계만 있는 아이들도 이거는 난독증입니다. 왜? 이해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제가 영어가 쭉 적혀 있는 원서를 다 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틀리더라도. 근데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이해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영어에 대해서 문자의 해독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문장의 이해는, 내용의 이해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난독증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소리 내서 읽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만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읽기를 띄엄띄엄 로봇 읽기를 했다는 것은 문자의 해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문자의 해독도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이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치료를 하다가 이것도 재미도 없으니까 뛰쳐나간 말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막 도망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잡으러 가고 이랬습니다. 찾으러 가고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차분히 앉아서 잘 하고요. 재미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동생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잘 안 되고 짜증나고 하니까는 동생을 자꾸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뭐라 그러면은 자기가 오빠니까 자꾸 이렇게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그죠? 자꾸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HD냐 품행장애냐 이게 먼저냐 낭독증이 뭐냐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뭐냐 하면은요, 집중력이 없다고 해서 글자를 잘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 글자를 잘 모르거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ADHD,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후관계를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글자를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또 안 되면은 가해를 시키고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다 밟아서 내가 개인 가해도 시켜봤는데 안 되니까 그제서야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의 효율이 떨어져 있는 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독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